Welcome. I'm glad you could join me here today. 피성 언론이나 워싱턴의 권력자들이 당신에게 절대 발설하지 않는 충격적인 실체가 있습니다. 이 본질을 꿰뚫어보는 순간, 지금의 전쟁과 이념 대립이 얼마나 허무한 기만극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폭풍 속에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혼자 안락한 의자에 앉아 미소 짓는 국가가 하나 있습니다. 중동이 불타는 것을 지켜보며 매 시간 막대한 불을 쌓고 있는 그 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이란도 아닙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소식이 아닌 거시적인 역사가의 눈으로 판을 읽어야 합니다. 어제의 사건만 떠드는 기자나 당신의 감정을 조종하려는 정치인의 선동에서 완전히 벗어나십시오. 역사는 우연의 파편이 아니라 정교한 체스판이며 진정한 강자는 이미 수세기 앞을 내다봅니다. 소란스러운 수를 두는 자가 아니라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판을 설계한 자가 결국 승리합니다. 저는 20년 넘게 지정학을 연구하며 중국과 미국의 내부 심장부를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위기에 몰린 제국의 절박한 발악과 기회를 포착한 신흥 강자의 움직임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사태는 핵무기나 테러를 막기 위한 정의로운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안보조차 거칠해일 뿐, 본질은 몰락해가는 제국이 금융체계를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핵심은 에너지 패권입니다. 2026년 2월 28일에 벌어진 사건을 다시 복기해 보십시오. 미국과 이스라엘이 단 12시간 만에 900번의 폭격을 쏟아부으며 이란의 수뇌부를 제거했습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의 2배에 달하는 가공할 화력이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초토화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됐고 유가는 $90를 돌파하며 체제는 건재합니다. 미군은 곳곳에서 전사하고 레바논은 다시 침공받으며 전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우방국 하나 제대로 포섭하지 못한 채 고립되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누가 이득입니까? 감정을 배제하고 구조적, 재무적 이익이 어디로 향하는지 냉철하게 추적하면 답은 명확합니다. 그 모든 화살표는 단 한 곳, 바로 베이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사일 한 발 쏘지 않았고 병사 한 명 보내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에서 목소리조차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전장의 그 어떤 군대보다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 치밀한 내막을 공개합니다. 복잡한 진실을 외면하는 자들은 당신을 속이는 겁니다. 첫 번째 핵심 고리는 바로 에너지입니다.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에게 중동의 불확실성은 과거에는 치명적인 전략적 약점이었습니다. 미국이 해상로를 장악하고 호르무즈를 압박하면 중국의 경제적 숨통을 끊었을 수 있다는 것이 기존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중동 에너지를 통제하는 것 자체가 곧 중국을 봉쇄하고 가두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십시오. 해협은 막혔지만 중국은 이미 2022년부터 러시아와 에너지 계약을 마쳤습니다. 수년 전부터 중앙아시아 관로를 확보하며 에너지 공급처를 다각화해 이 순간을 철저히 대비해온 겁니다. 결국 이 혼란은 중국이 아닌 유럽과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에게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중국을 겨눴던 미국의 칼날이 이제는 미국의 동맹체제 심장을 찌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달러의 몰락입니다. 주류 금융 뉴스에서는 절대 다루지 않는 제국의 붕괴 징후입니다. 미국이 돈을 찍어내며 제국을 유지하는 유일한 기반은 석유를 달러로만 사야 한다는 달러 패권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에 지불하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자 걸프 국가들이 오일 달러를 재투자하던 고리입니다. 이 순환 구조가 바로 미국의 거대한 금융기계를 멈추지 않게 돌려주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는 위안화 결제를 검토 중이며 이란은 이미 달러 체계 밖에서 움직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미국은 보호자가 아닌 파괴자로 낙인찍히고 중동 국가들은 달러를 버릴 것입니다. 결국 걸프 지역의 거대 자본은 점진적으로 미국을 등지고 중국 중심의 대한 경제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 파워를 과시하려던 이 전쟁이 역설적으로 미국 권력의 금융적 뿌리를 스스로 뽑아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술과 제조의 격차입니다. 미국이 수조 원을 전쟁터에 쏟아붓는 동안
중국은 다른 것을 봅니다. 미국이 10,000km 밖에서 함대를 유지하느라 진을 뺄 때 중국은 반도체와 전기차에 자원을 집중했습니다. 인공지능과 1대1로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경제를 베이징의 영향력 아래 묶었습니다. 미사일 한 발이 허공에서 수십억 원을 태우며 폭발할 때 중국의 자본은 미래 수익의 토대를 닦습니다. 이란에 떨어진 미사일 한 발 가격인 100만에서 200만 달러는 중국에선 수십 년간 수익을 낼 자산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적인 전략적 갈림길입니다. 미국은 파괴에 투자하고 중국은 건설에 투자합니다. 중국은 현재 쉐물 자산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진정한 부의 복리는 형체 없는 소프트 파워와 정당성에서 판가름납니다. 가끔의 미국을 바라보는 세계의 시선을 직시하십시오. 전쟁의 포화가 터지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이란이 핵 합의에 서명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농축 중단과 국제사회의 전면적 검증을 모두 수용한 상태였죠. 외교적 해결책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미국은 폭격을 선택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마저 이 무모한 공격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수십 개의 국가가 등을 돌렸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역시 전쟁 당시 이란의 조직적인 핵 개발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동남아시아부터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이슬람 세계에 이르기까지 제3세계 국가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여온 미국에 대한 의구심과 공포가 이번 사태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확신으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대화와 다자주의를 내세우며 중재자 자리를 꿰찼습니다. 도덕심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천재성 때문입니다. 미국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폭탄을 투하할수록 중국의 비간섭주의 모델은 신흥국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 됩니다. 미래의 부가 창출될 신흥시장이 중국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년 뒤 역사가들이 기록할 진짜 승부처는 바로 타이완입니다. 현재 미국이 중동 늪에 쏟아붓는 모든 군사자산과 항공모함, 첨단 무기 체계들은 사실 타이완을 지켰어야 할 자원들입니다. F-35 전투기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리고 막대한 군수물자가 중동에서 소진되는 만큼 타이완의 방어벽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이 모든 과정을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감정적으로 누구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중국 군부는 실전 데이터를 수집 중입니다. 미국의 방공망이 대규모 미사일 파상 공세에 어떻게 무너지는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죠. 그들은 미국의 군사 물류 시스템이 다각도의 전면전 압박 속에서 어디까지 버티다 괴멸하는지 그 한계점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균열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연결고리가 끊어지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문제를 자신들의 방식대로 해결할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습니다. 베이징은 지금 그 결정적 타이밍을 다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솔직해집시다. 저는 지금 중국을 영웅으로, 미국을 악당으로 묘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이분법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중국 역시 부동산 붕괴와 경제 위기라는 치명적인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년 실업과 인구 절벽은 현실입니다. 시진핑은 체제 유지를 위한 외부의 승리가 절실하며 미국의 중동 집착은 그에게 완벽한 기회입니다. 미국의 전력 분산은 중국의 결핍을 메워주는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지정학적 게임에서 모든 곳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한 곳에서만 압도하면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중국이 힘을 응축하는 동안 미국은 스스로 에너지를 탕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대칭성이 10년간 지속되면 제국의 주인은 바뀝니다. 비정한 전략을 잠시 내려놓고 인간의 얼굴을 보십시오. 지금 이란에는 8개월 된 영아와 어린아이들이 폭격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5살, 10살 배기 아이들이 당신이 보고 있는 이 화면 밖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여학교가 파괴되어 170명 넘는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이란 내 부상자만 2만 4천 명에 육박합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방공호에 갇혔고 미국의 어머니들은 중동 파병지에서 전사한 아들의 유해를 맞이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20년 만에 또다시 폐허가 되었습니다. 실제 인간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이때 베이징과 상하이의 깨끗한 사무실에서는 중국의 투자은행가들과 관료들이 차분하게 주판화를 튕기며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만든 공백에 인프라를 깔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이 패권을 다투는 냉혹한 방식입니다. 도덕이나 감정이 끼어들 틈 따위는 역사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 현실을 편하게 느끼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잔인한 메커니즘을 당신이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국가나 전략가들이 아닌 바로 당신과 같은 평범한 이들을 위한 질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참상을 지켜보며 혼란에 빠진 수많은 시민이 반드시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그 폐허 위에 우리는 어떤 세상을 세우게 될까요? 미국이 승리를 선포한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대가로 3조 달러를 당진하고 우방을 잃으며 달러 패권의 몰락을 자초했다면 그것을 과연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전략적 숨통을 틔워주고 신흥시장의 주도권을 통째로 넘겨준 결과라면 그것은 미국의 처참한 패배일 뿐입니다. 이란의 기반 시설이 잿더미가 된다 한들 폭격을 목격한 무슬림 청년들의 가슴속에 증오의 불길이 번진다면 어떨까요? 화면으로 학교가 폭파되는 것을 본 수많은 이들의 신념이 더 단단해졌다면 그것을 과연 이란의 패배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군사적으로 압승하더라도 국제적 고립과 유일한 혈맹의 약화라는 대가를 치른다면 그것은 독이 든 성배일 뿐입니다. 중국은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군사 한 명 잃지 않은 채 무역로를 뚫고 도로를 건설하며 실리를 챙겼습니다. 그들은 그저 인내하며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본 무서운 집념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경유하든 증오하든 우리는 반드시 이 설계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본질적인 질문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전쟁의 승자가 누구냐는 지엽적인 물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승부는 다음 100년의 질서에 있습니다. 과연 누가 새로운 시대의 승리 공식을 정의할 권력을 갖게 될 것인가? 그 거대한 판을 읽는 자만이 생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